우리 도연이 인생 망치고 싶어? 너 같은 애가 감히 그 아이 옆에 서겠다고? 저는 그냥 도연 씨를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 웃기지 마. 사랑이 밥 먹여줘? 우리 애는 한독으로 후계자야. 이 돈이나 받고 떨어져.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보이지도 말고. 당신의 진심에도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요. 서울 강남 한도그룹 본사 51층. 전면 유리창 너머로 도심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검은색 대리석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경영 목표를 담은 액자들이 차갑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한도연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52의 나이였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각진 턱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숫자를 읽었습니다. 분기 실적 보고서, 투자 수익률, 주가 그래프, 모든 것이 수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결과만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냉철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얼음 회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회의 시간에 단 1분도 지체하지 않았고 실적이 부진한 임원은 가차없이 교체했습니다. 사내에서 그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의 가슴 한쪽에는 27년 전 얼어붙은 심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그는 매일 밤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들은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빈 집, 빈 가슴, 빈 시간.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임원 회의를 마치고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주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입구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드가 안 되네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바리스타의 당혹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직원 한 명이 가방을 뒤지며 얼굴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잠깐 실수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심히 그 모습을 지나쳤습니다. 그런 일은 일상다반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묘한 감각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직원이 고개를 숙인 채 지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목에 걸린 무언가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은빛 장미 펜던트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여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펜던트는 작고 섬세했습니다. 은으로 만든 장미 한 송이가 목걸이 끝에 매달려 있었고 꽃잎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7년 전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도연의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바리스타가 당황한 표정으로 여직원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분이시니 나중에 결제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바로. 여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도연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맑은 눈동자, 가느다란 눈썹, 작은 입술,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미소였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여직원은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술렁거렸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직접 1층 카페에 나타난 것도 드문 일인데 한 평사원의 계산을 대신해 주다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도연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바리스타가 황급히 결제를 마쳤습니다. 여직원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펜던트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 도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여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목걸이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유품이에요. 도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주셨대요. 엄마가 평생 소중하게 간직했던 거예요. 여직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펜던트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제 전부예요. 엄마도 아빠도 이제 없지만 이 목걸이만은 남았거든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 펜던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빛 장미. 27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에게 건넸던 약속. 그 약속이 지금 한 젊은 여자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성함이. 도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지은입니다. 여직원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27년 전 그 여자의 이름을. 윤서영.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장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27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긴 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자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따라 손끝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아, 내가 남긴 게 있었구나. 밤은 깊어갔습니다. 51층 회장실의 불빛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사진을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27년 전 잊혀진 약속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이름, 그 펜던트, 그리고 엄마 유품이라는 말.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아내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별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오래전에 끝나 있었어요. 다만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편 금고를 열었어요. 숫자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들과 함께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깐 열어봤던 그 상자였어요. 그는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사진 한 장이 가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웃음은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서영아. 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서영. 27년 전 그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였어요. 아니,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1997년 봄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도연은 경영학과 학생이었고 서영은 미술학과 학생이었어요. 두 사람은 교양 수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서영은 특별했습니다. 늘 웃고 있었고 그림을 그릴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연은 그런 그녀가 신기했습니다. 자신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거든요. 재벌 2세라는 타이틀, 아버지의 기대, 주변의 시선, 모든 것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서영과 함께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한도그룹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도연으로 대했어요. 그녀 앞에서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영에게 고백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봄 교정의 벚꽃나무 아래에서였어요. 서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가난해요. 집도 좁고 부모님도 평범한 분들이에요.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관없어. 나한테는 내가 전부야.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도연은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어요. 서영과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녔고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약속했어요. 졸업하고 나면 부모님께 인사드릴게. 우리 결혼하자. 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그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은세공을 배워 직접 만든 펜던트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장미 한 송이였어요. 이건 내 꽃이야. 언젠가 우리 가족이 되면 이걸 우리 아이에게 물려줘. 서영은 펜던트를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기억이 너무 생생했어요. 그는 상자 안을 뒤적였습니다. 사진 아래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그는 편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읽을 수 없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1998년 겨울이었습니다. 도연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는 부모님께 서영을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안 돼. 우리 집안에 맞는 며느리가 따로 있다. 도연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움직였어요. 어머니는 서영을 따로 만났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며칠 뒤 서영이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헤어져요. 도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오빠 어머니를 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 같은 애랑 결혼하면 오빠 인생이 망한다고. 서영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셨어요. 오빠랑 헤어지면 학비를 대주겠다고. 도연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한테는 내가 더 중요해. 하지만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난 오빠 인생을 망칠 수 없어요. 오빠는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고 큰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도연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오빠 미안해요. 나 이게 최선이에요. 서영은 돌아섰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영은 사라졌어요. 도연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영을 찾아다녔어요. 학교에도, 집에도, 그녀가 자주 가던 카페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학교도 자퇴했습니다. 2달 뒤 도연은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압박도 있었어요. 그는 회사에 들어갔고 정해진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영만 있었어요. 도연은 편지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봉투는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27년이 지나도 여전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꺼냈어요.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도연 오빠에게, 오빠 미안해요. 나 정말 비겁하죠? 이렇게 편지로만 전하는 것. 하지만 오빠 얼굴 보면 또 무너질 것 같아서요. 오빠 나 임신했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하지만 오빠한테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빠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요. 나 혼자 키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기한테는 오빠가 준 펜던트를 물려줄게요. 그게 아빠의 흔적이니까요. 오빠 행복하세요. 부디 큰 사람 되세요. 나는 그걸로 충분해요. 사랑했어요. 서영 올림.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27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27년 동안 몰랐습니다. 서영이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이지은이라는 것을.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인사팀에 연락해. 이지은 사원의 신상기록 전부 내 책상에 올려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숨어 있었어요. 새벽 6시 도연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집에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회장실에 도착하자 이미 서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어요. 이름 이지은. 생년월일 1998년 9월 12일. 출생지 서울시 관악구. 어머니 윤서영 2021년 사망. 아버지 무기재.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서영이 죽었다는 것. 그것도 3년 전에.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영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았다는 것도,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햇살이 빌딩 숲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서영아, 넌 끝까지 혼자였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아이를, 자신의 딸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27년 동안 아버지 노릇 한 번 못한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나타난단 말인가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서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지은의 얼굴도. 그날 한도연은 처음으로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임원들은 놀랐어요. 하지만 도연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회장실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지은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낡은 빌라였어요.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걸쳤어요.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서영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차를 몰고 관악구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어요. 가로등은 희미했고 건물들은 낡았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렸어요. 빌라 앞에 섰습니다. 3층 건물이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어요. 그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01호. 이지은의 집이었어요. 도연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영을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도연은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27년의 공백은 너무 컸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단 아래에 이지은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이지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미소, 모든 것이 서영을 닮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좁은 계단에서 마주 섰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27년 전 잊혀진 약속이 이제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은은 도연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입술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지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도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아,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서툰 거짓말이었어요. 이지은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들어오실래요? 좁지만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돌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지은을 따라 201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작은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낡은 싱크대, 작은 책상, 좁은 침대. 모든 것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벽에는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채화였습니다. 엄마가 그린 거예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림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림 속에는 장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은빛 장미였어요.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만든 펜던트와 똑같은 장미였어요. 엄마는 화가였어요.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림을 정말 사랑하셨죠. 이지은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도연은 그림을 바라보며 섰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영은 끝까지 그림을 그렸구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회장님, 앉으세요. 이지은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이지은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지은은 그런 도연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이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제 목걸이 보시고 놀라셨잖아요. 혹시 이거 아세요? 그녀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은빛 장미가 불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건 제가 만든 거니까요. 이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펜던트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만드셨다고요? 네. 27년 전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계속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제 엄마를 아시는 거예요? 이지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이지은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럼 회장님이, 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이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이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펜던트를 꽉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연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2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 어머니가 임신한 것도, 혼자 당신을 키운 것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지은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는 한 번도 아버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아버지는 먼 곳에 계신다고만. 서영이는 저를 보호하려 했던 거예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27년 전 서영이 남긴 편지였습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이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눈물은 더 많아졌습니다. 나 혼자 키울 거예요. 우리 아기한테는 오빠가 준 펜던트를 물려줄게요. 이지은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도연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도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던 건 확실해요. 당신이 그 증거예요. 이지은은 펜던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빛 장미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는 왜 엄마를 찾지 않으셨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럼 포기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포기했어요. 아버지의 압박도 있었고 현실의 무게도 있었습니다. 그는 서영을 포기하고 정해진 길을 걸었어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저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지키지 못했죠. 이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이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7년 동안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지은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당신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에 올라탄 도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룸미러를 통해 201호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저 안에 자신의 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도연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서재로 갔습니다. 위스키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그는 계속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떨어질 때까지 마셨습니다. 하지만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화려한 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어딘가에는 자신의 딸이 좁은 원룸에서 혼자 울고 있을 거예요. 서영아, 내가 뭘 해야 하지?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는 다시 잔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연락해 일정을 모두 취소했어요. 그는 서재에 앉아 서영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차를 몰고 관악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지은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는 작은 납골당 앞에 섰습니다. 이지은의 신상 기록에서 본 주소였어요. 서영의 납골당이었습니다. 도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벽에는 작은 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는 번호를 확인하며 걸었어요. 3층 217호. 윤서영. 도연은 그 앞에 섰습니다.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서영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 서영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가에는 주름이 있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서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너 혼자 고생했구나. 우리 딸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도연은 사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어요. 하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서영아,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게. 우리 딸을 지켜줄게. 그는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이사회를 소집해. 발표할 게 있어. 무슨 내용인가요, 회장님? 재단 설립이야. 윤서영 아트재단. 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서영이 누구십니까?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 딸의 어머니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27년 만에 한도연은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는 약속을 지키려 했어요. 서영에게 했던 약속을.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 해야 할 약속을.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빛은 마치 서영이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아, 이제 시작이야. 지켜봐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이사회를 설득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윤서영 아트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사들은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미술재단을 세운다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회장님, 이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업 아닙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제 개인 재산으로 진행할 겁니다. 회사 자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회장님 이름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재단의 이름은 윤서영 아트재단입니다.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한 거예요. 이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어요. 도연의 결심이 확고했으니까요. 재단 설립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연은 강남에 작은 건물 하나를 매입했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강의실과 전시실을 만들었어요. 서영이 꿈꾸던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는 곳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은 이지은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사 복도에서였어요. 이지은은 서류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멈춰 세웠어요. 이지은 씨. 이지은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회장님. 잠깐 시간 있습니까? 이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1층 카페로 갔어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지은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뭔가요? 재단 설립 계획서입니다. 윤서영 아트재단이요. 이지은은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이건 엄마 이름으로. 네. 당신 어머니의 꿈이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는 것.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꿈을 이루고 싶어요. 당신 어머니 이름으로요.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꽉 쥐었어요. 왜요? 왜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속죄하려는 겁니다. 도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27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으니까요. 이제라도 당신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이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어요. 도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이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도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지은이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그분이 돌아올 거라고. 사랑이 진짜였다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이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미소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오셨네요. 늦었지만요. 도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는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과 이지은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27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도연은 이지은에게 서영과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 처음 만난 날,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갔던 일. 이지은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웃는 사람이었구나. 네. 세상에서 가장 밝은 사람이었어요.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웃음을 닮았어요. 이지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서영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도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단 건물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연은 이지은을 데리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새로 단장한 건물은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1층에는 전시실이 있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강의실이었어요. 5층은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와! 이지은은 감탄하며 건물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서영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도연이 이지은의 집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그림들이 여기가 제일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지은은 그림 앞에 섰어요. 은빛 장미 그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엄마 봤어요? 엄마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지은이 그림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도연은 그 뒤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재단 개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한도그룹 회장이 개인 재산으로 미술재단을 세운다는 소식은 화제였어요. 회장님, 이 재단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제가 사랑한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뜻은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윤서영, 제 딸의 어머니입니다. 도연의 말에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도연 회장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려진 거예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연은 이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이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영의 딸 이지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엄마는 평생 그림을 사랑하셨어요. 가난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 재단은 엄마의 사랑이 담긴 곳입니다. 이지은은 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펜던트는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랑이 제게서 많은 사람들에게로 전해집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도연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도연과 이지은은 5층 갤러리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창가에 섰습니다. 아버지, 응? 고마워요. 엄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셔서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이건 내가 27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주셨잖아요. 이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언젠가 돌아온다고.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도연은 이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늦었지만 내 아버지로서. 내 아버지. 이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은 마치 서영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재단은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림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어른들, 모두가 환영받았습니다. 이지은은 재단의 운영을 맡았어요. 그녀는 엄마가 남긴 그림들을 정리하고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뒤에서 조용히 지원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재단에 들렀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였어요. 이지은이 교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수고했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지은이 돌아보며 웃었어요.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방금. 퇴근길에 들렀어. 두 사람은 5층 갤러리로 올라갔습니다. 밤이었어요.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강의 때 한 아이가 그랬어요. 나중에 커서 화가가 되고 싶대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꿈을 가지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래. 서영이라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너 덕분이야. 내가 이 재단을 살아있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작해 주셨잖아요. 우리 함께 한 거지.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란히 섰습니다. 아버지와 딸이었어요. 27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어요. 도연은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아, 우리 딸 잘 컸어. 이제 너도 웃어도 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서영의 대답 같았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이지은은 펜던트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은빛 장미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 빛은 약속의 빛이었습니다. 27년 전 시작된 약속, 그리고 지금 다시 이어진 약속의 빛이었어요. 엄마, 저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있어요. 이지은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별이 더욱 밝게 빛났어요. 도연과 이지은은 그 빛 아래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 빛은 서영의 꿈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은 아버지와 딸이 함께 지켜나갈 거예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윤서영 아트재단은 이제 서울에서 손꼽히는 미술교육 기관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건물 앞에는 그림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채웠고 어른들의 진지한 토론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도연은 요즘 일찍 퇴근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저녁이면 재단으로 향했어요. 이지은이 강의를 마칠 때쯤 도착해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버지,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단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6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울었어요. 자기가 그린 장미가 예쁘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도 처음에는 그림을 못 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시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어요. 서영이도 처음엔 그랬어. 맨날 울면서 그림 그렸지. 정말요? 응.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새벽까지 그리고 또 그렸지. 도연은 서영을 떠올렸습니다. 27년 전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물감 묻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던 모습, 완성된 그림을 보며 환하게 웃던 얼굴.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이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했지. 그리고 너도 엄마를 닮아가고 있어. 저요? 응.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 봤어. 똑같더라. 서영이가 꿈꾸던 모습 그대로야.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도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두 사람은 재단으로 돌아갔습니다. 5층 갤러리에는 특별 전시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서영의 유작전이었습니다. 이지은은 엄마가 남긴 그림들을 하나하나 벽에 걸었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도왔어요. 마지막 그림을 꺼는 순간 이지은이 멈췄습니다. 이 그림 처음 보는 건데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자와 남자 그리고 아이였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꿈. 도연은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영은 끝까지 자신들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혼자였지만 꿈속에서라도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엄마. 이지은도 그림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도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 엄마를 혼자 두어서. 아니에요, 아버지. 이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랑 함께였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항상 기다렸어요. 이지은은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언젠가 다시 만난다고.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그림 속 남자는 자신이었고 여자는 서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지은이었어요. 서영아, 우리 이렇게 만났어. 늦었지만.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어요.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주 유작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미술계 인사들, 기자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모두가 서영의 그림을 보러 온 거예요. 도연은 무대 위에 섰습니다. 이지은도 함께였어요. 플래시가 터졌지만 도연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윤서영 작가를 기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서영 작가는 평생 그림을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딸 하나를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도연은 이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은이 미소 지었어요. 저는 서영 작가를 사랑했습니다. 27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연의 고백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재단은 서영 작가의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 행복을 느끼길 바라셨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지은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영의 그림 앞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특히 우리 가족의 꿈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 그림 속 사람들이 회장님과 따님이네요. 한 관람객이 속삭였습니다. 27년을 기다린 사랑이라니 정말 가슴 아프네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이제는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도연과 이지은만 갤러리에 남았어요. 두 사람은 우리 가족의 꿈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응? 엄마가 남긴 게 또 있어요. 이지은이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였어요. 엄마 일기장이에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쓰신 거예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서영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오늘 지은이가 대학 졸업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도연이가 보고 싶다. 이 아이 아빠가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처럼 외롭진 않을까? 도연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 딸 낳게 해줘서 이 아이가 있어서 난 행복했어. 도연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지은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늘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좋은 분이라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도연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서영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서영아, 고마워.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그리고 날 끝까지 기다려줘서.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은빛 달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지은이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은빛 장미 펜던트였어요. 이거 돌려드릴게요. 왜?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건 원래 아버지 거라고.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면 돌려드리라고. 도연은 펜던트를 받았습니다. 27년 전 자신이 만든 것이었어요. 손으로 조각한 장미 꽃잎 하나하나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고마워.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펜던트를 다시 이지은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 거야. 내 엄마가 너한테 준 거잖아. 하지만 엄마 말대로 이건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는 거야. 내가 가져. 이지은은 펜던트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야. 내가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도연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아보는 딸이었어요. 이지은도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재단은 점점 커져갔어요. 분간도 생겼고 장학금 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서영의 이름으로였어요. 어느 봄날 도연과 이지은은 서영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이지은이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재단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다들 엄마 그림 보고 감동했대요. 도연도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영아, 우리 딸 봤지? 정말 잘 컸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도연은 펜던트를 꺼내 사진 앞에 놓았어요. 은빛 장미가 빛났습니다. 약속 지켰어. 늦었지만 우리 가족이 됐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이지은이 속삭였습니다. 저 행복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웃고 계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사진을 비췄어요. 사진 속 서영이 웃고 있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오며 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서영아, 우리 다음 생에는 꼭 함께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지은이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엄마가 들었을 거예요. 그럴까? 네. 엄마는 항상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그 꽃잎들은 마치 축복처럼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영의 사진과 펜던트가 놓여 있었어요. 그는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이제야 쓰는 편지야. 27년이나 늦었지.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혼자 고생하게 해서. 하지만 고마워. 우리 딸 잘 키워줘서 내 사랑으로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이제 내가 지킬게. 우리 딸을. 내가 못다한 꿈도 내가 이룰게. 사랑해.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음 생에는 꼭 처음부터 함께하자. 기다릴게. 도연이. 도연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잘자, 서영아. 도연이 속삭였습니다. 별이 더 밝게 빛났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 건물 앞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 그려요? 오늘은 장미를 그릴 거야. 이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어요. 은빛 장미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약속의 빛이었습니다. 27년 전 시작된 약속, 그리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약속의 빛이었어요. 건물 5층 갤러리에는 우리 가족의 꿈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 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연과 이지은, 그리고 하늘 위에서 지켜보는 서영.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을 타고 들어온 바람이 그림을 스쳤어요. 그림 속 장미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빛 장미는 이제 시들지 않을 거예요. 사랑의 약속은 영원히 계속될 테니까요.